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보, 통신, 방송, 미디어 전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처럼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송희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ICT 대연합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전국의 여러 단체와 학교에서 특강을 하거나 또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왔지만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대학 시절 전공이 전자공학이기도 하고 정보통신기술은 제가 주장하는 창조경제론의 중요한 한 축이기도 해서 ICT 대연합 여러분을 뵈니 동료에게 느끼는 친숙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구상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 비전과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CT 대연합 회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21세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정보통신 산업을 주목하고 있고 정보통신 기술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수많은 창조 기업들이 경쟁과 협력을 하면서 디지털 생태계라는 새로운 경쟁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물결을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 최강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해서 창조 경제의 기반을 닦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정보통신 산업을 역동적인 생태계로 만들겠습니다.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 기업이 세계적인 중견 기업으로 커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센터, 우체국, 주요 관광지 등 공공지역을 중심으로 무료 와이파이를 지금의 1000개소에서 10,000개소로 확장하겠습니다. 또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 인터넷을 보급하고 지금의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 인터넷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2만 명의 ICT 창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전국에 기업 주도의 ICT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우리 청년들을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 ICT 기술 거래소를 설립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창조 기업의 혁신 기술을 보호하고 상용화와 글로벌 산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로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콘텐츠 산업은 우리 젊은 인재들이 꿈과 끼를 개발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젊은이들의 창의와 열정이 꽃필 수 있는 창작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콘텐츠 코리아 랩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콘텐츠 인재를, 영재를 육성하고 콘텐츠 아이디어가 자산으로 축적되고 활용되는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것과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지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저는 또한 콘텐츠 산업이 전국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분야별로 지역 거점을 구축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과 콘텐츠 산업은 세계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시대를 열기 위해 글로벌 콘텐츠 지원 센터를 설립해서 1인 창조 기업과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로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방송을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방송은 공공성을 지닌 미디어이자 동시에 미래의 유망한 성장 산업입니다. 저는 방송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이사회가 우리 사회의 다원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하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방송산업의 성장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방송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휴대용 단말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에 맞춰서 방송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유료 방송 규제를 완화해서 미디어 산업을 키우겠습니다. 유료 방송 법 체계를 일원화하고 방송법, IPTV법, 통신 관련법 체계의 통합 작업도 앞당기겠습니다. 넷째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쟁을 확대해 나가고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금 인하 시의 과정도 공개하겠습니다. 통신요금 부담도 크지만 스마트폰 가격도 비쌉니다. 스마트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스마트폰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해서 이용자 간, 지역 간의 과도한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다섯째로 ICT 강국을 위해 전담 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ICT 종사자가 100만 명이 있다는 것은 ICT 분야의 저변이 그만큼 넓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정부의 지원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ICT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분야의 정책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서 건강한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책 추진이 칸막이식으로 이루어지면 정보통신 생태계의 발전이 늦어지고 창조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정보통신 산업을 우리의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 통신, 방송 관련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관정하는 전담 부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담 부처 신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정 책임자의 확고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새로운 경제 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 경제론을 발표하면서 IT를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개방과 공유의 정신으로 정보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서 창조 경제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ICT 강국,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근혜 후보님께서 차기 정부에서의 ICT 정책을 5가지로 요약하여서 비전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국가의 많은 주제에 대해서 숙고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ICT 발전을 위한 상대적 발전을 위한 의지를 가지시고 높은 고견의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대통령 선거 후보님들의 바쁘신 일정을 고려해서 이번 간담회에 3시 정도까지 1시간 정도를 할애해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이제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기에 이 시간을 청중으로부터 일부 질의를 받고 박 후보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가 ICT 대연합은 저희가 우리나라 차기 정부에서의 ICT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장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명을 드리는 분은 지명받은 질문자는 자기의 간단한 소개를 해주시면서 질문을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 후보님을 단상으로 일단 모시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청중에서 지금 저희가 이미 ICT 대안앱에 대한 취지와 그리고 이 박근혜 후보님의 5가지 ICT 정책에 대한 비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청중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여성 우선 박근혜 후보님의 질문을 하실 여성 질문자를 지금 지명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IT 여성기업인협회 회장 김현주라고 합니다. 후보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후보님께서 그 창조 경제가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ICT와 그 창조 경제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 산업융합이라는 화두 아래 지금 그 제조 기반의 ICT는 세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에 반면에 그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가 정말 플랫폼으로 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후보님께서 거기에 대한 그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창조 경제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것이 우리나라의 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돼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창조 경제의 그 한 축이 바로 정보통신 기술이고 또 그 중에서도 그 핵심은 ICT 산업의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부가 선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발전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아이디어라든가 뭐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창조 경제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런 그 우리의 미래를 이끌 그 어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창조 경제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 경제론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상상력, 아이디어, 그다음에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그렇게 그걸로 경제를 운영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또 거기서 새로운 일자리,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창조 경제의 그 어떤 한 축은 과학 기술이고 또 다른 한 축은 그 바로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중단기적으로는 이 그 ICT 요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창조 산업이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 지식 산업, 이것을 우리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ICT 산업을 이제 창조 산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 아이디어나 그 창의력이 핵심이 되는 콘텐츠라든가 그 소프트웨어가 바로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그 우리나라는 좀 하드웨어 쪽을 중시하면서 그쪽에 치중을 해 오다 보니까 아까 질문하시는 분 말씀대로 그쪽 부분은 세계적인 그 어떤 경쟁력을 가졌는데, 이 소프트웨어 부분은 좀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또 투자도 미흡하고 또 그 시장 규모도 영세하고, 그래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그 원인에는 정부가 이제 하드웨어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중시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좀 투자가 부족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같은 이런 그걸 ICT 서비스업이라고 우리가 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그 ICT 서비스 업도 이 ICT 제조업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더 ICT 우리가 취약한 ICT 서비스업에 좀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해서 이게 바로 ICT 서비스업이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많이 투자해갖고 그렇게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선도적인 역할을 하느냐? 예를 들면 공공 부분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살 때 이 제값 주기를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솔선수범해야 되고, 또 가격보다는 기술력을 중시하는 그 입찰 그 절차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이 종사자들이 아주 그 보람 있게 이런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 것이고요. 또 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뭐 좀 2차, 3차로 이렇게 그 하도급을 저가로 주는 이런 그 행위에 대해서나, 또 시장 지배력을 그 남용하는 행위 같은 것은 공정거래 차원에서 좀 재점검해서 이런 것도 바로 잡고 또 문제점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이제 소프트웨어 그 산업을 거기에 대한 다양한 어떤 필요한 지원책 이런 것을 좀 마련을 해서 확실한 우리의 그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그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그 우리 ICT와 아마 우리 청년 일자리
그런 우리나라의 그 일자리와 아마 오해가 우리 사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많이 해소했다 하더라도 최근에 젊은이들의 그 일자리 문제가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뭐 이슈가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젊은 분 중에서 혹시 그런 일자리에 관련된 청년에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질문 좀 해주시죠. 네, 저기 한 분이 부르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6개월 정도 무역회사에 다니다가 컨텐츠 기획 쪽으로 이제 직무를 바꿔서 지원하려고 취업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건 이제 TV나 여러 매체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라,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가져라, 그러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말들이 많은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그 취업 성공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따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적인 정책이나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후보님이 그런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역시 거기에 관심이 제일 많으시겠죠. 참 우리 특히 청년들, 젊은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원하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서도 이 ICT 산업이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또 이 분야는 우리 젊은이들이 참으로 선호하는, 하고 싶어하는 그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 보면은 어릴 때부터 뭐 스마트폰, 인터넷 뭐 이런 거 다 이용하면서 아주 그런 기기에 친숙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 생활 자체가 디지털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기도 아주 자유롭게 친숙하게 이용하고, 그래서 어떤 그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낸 세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ICT 분야에서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분야에서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티켓 몬스터라고 들으셨죠? 그 창업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청년 5명이 자본금 5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연 매출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또 가입 회원도 3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스토리를 보면은 그 ICT 산업이 우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아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이런 그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그런 인재들을 많이 육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학에 그 창업 교육을 강화를 하고, 또 청년층의 창업을 갖다 적극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어떤 정책을 쓰려고 합니다. 물론 그 대학생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실패할 확률이 높겠죠. 처음부터 그렇게 성공하는 젊은이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실패는 이게 좌절이 아니라 더 큰 성공을 위한 어떤 배움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고, 또 ICT 산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개는 여러 차례의 그 어떤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을 한 것이 또 어떻게 보면 ICT 산업의 속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문화가 이런 그 실패에 대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다 실패한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 젊은이들이 용기를 내서 도전할 수가 있고 또 창업도 해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패자 부활, 또 실패한 사람이 다시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제도와 그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데 자금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래서 창업을 위한 금융 지원이라든가 또 이런
창업할 적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컨설팅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그 기능도 이렇게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이게 정부가 전부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엔젤 투자자들이 이런 그 투자를 아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펀드를 조성한다든가 또 그 투자 기금을 조기에 이렇게 하기 위한 조기 활성화하기 위한 그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예를 들면 기업 간의 M&A가 이렇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업 부분뿐 아니라 이 ICT가 우리나라의 제조업이라든가 또 그 기존의 그 서비스업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부가가치를 확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하고 또 ICT가 이렇게 융합을 해서 어떤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시장 이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교육에 적용을 한다면 스마트 교육, 국방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국방, 또 스마트 복지, 스마트 스포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이제 이렇게 융합이 됨으로써 새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거는 그냥 영세한 서비스업이 아니라 고급 서비스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각종 그 어떤 제도적 정비 이런 다양한 지원 이런 것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전국의 왜 기업 주도 ICT 아카데미 만드는 문제라든가 또 콘텐츠 코리아 랩 같은 것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인재들을 또 영재들을 육성하고 또 거래도 이렇게 거래소를 만들어서 자기 또 갖고 있는 기술도 보호받고 또 이렇게 다른 쪽하고 다양하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길도 터주고 그런 어떤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ICT와 일자리 그리고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 창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ICT 대연합에서 항상 올 이번 정부에서의 방송과 그리고 정보통신 이런 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박 후보님께서는 ICT,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등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방송에 대해서 아마도 여러분이 상당히 아주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방송 취재에서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 네, 저쪽에 아마 잘 보이진 않지만 저쪽에 계신 분이 아마 손을 드신 것 같은데 질문자를 찾아서 저희 박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질문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사회고대 광고미디어학과 김광재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박 후보님 발표 너무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ICT 산업 그리고 콘텐츠 산업의 융합과 상생 발전 모델에 대한 발표는 매우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사회자분께서도 질문의 요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지만 제가 궁금했던 것은 방송의 공공성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거든요. 특히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이 갔던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나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권한유착에 대한 의혹이랄지 불평 또는 사회적 불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발표는 매우 인상 깊을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실천적 방식들이 계속 좀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에 생각이 드는데요. ICT 분야는 하나의 산업으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했다고 볼 수가 있지요. 방송도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방송과 콘텐츠 영역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중요성을 상당히 강하게 인정받고 또 요구받고 있는 게 지금의 현 상황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확대하고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말씀이 있으셨지만 좀 더 구체적인 정책적 고민이 있으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고견도 좀 더 살펴서 듣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방송 산업은요, 우리가 그냥 옛날에 생각했던 이런 방송이 아니라 저는 아주 중요한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콘텐츠, 결국은 방송의 콘텐츠가 말하자면 이 콘텐츠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이제 방송 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핵심이다. 그게 진정한 성장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콘텐츠를 어떻게 경쟁력을 키우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방송의 그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변하고 있고, 또 국민들도 뭐 TV를 통해서만 방송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또 그 디지털 방송이 시작이 되게 되면 뭐 TV를 통해서 뭐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고 또 뭐 TV를 통해서 인터넷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일상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이제 방송 환경이 막 변하고 있는데, 결국은 방송 산업은 인터넷하고 또 모바일 이런 거하고 이렇게 융합을 해서 계속 이렇게 아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ICT하고 방송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또 더욱 크게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방송은 성장 산업이다. 우리의 중요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방송 산업의 경쟁력은 콘텐츠에 달려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채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뭐 소위 N 스크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걸 뭐 그런 것으로도 발전을 해 나가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콘텐츠가 얼마나 우리 방송의 핵심 역량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 이게 이제 유튜브를 타고 우리나라를 넘어서 뭐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제가 어젠가 이렇게 보니까 5억 9천? 하여튼 거의 6억, 조회수가 6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라는 소셜 미디어가 없었다면 또 이런 게 불가능했겠죠. 결국은 그 컨텐츠와 또 그 스마트 미디어의 결합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을 우리가 현재에도 이렇게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이 컨텐츠가, 방송 컨텐츠가 어떤 세계를 어떻게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그 방송 컨텐츠가 세계적으로도 어떤 문화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기대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역시 이제 이것도 어떤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 방송 그 컨텐츠 인력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막 그 활발하게 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송 역시 그 창조 경제의 어떤 그 중요한 분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분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스마트 미디어 그리고 방송 콘텐츠 등으로서 답변하셨습니다. 내빈 여러분께 이 시간에서 뭐 양해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자꾸 시계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2시 40분에 종료를 했어야 됩니다만 아무래도 청중에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계속 지금 제가 5분 이상을 지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간담회에 대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께 양해를 드리면서 이 정도에서 아마 간담회를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간담회가 매우 사실 후보님께 어려운 자리일 것입니다. 그래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기꺼이 시간을 내주시고 그리고 참석해 주셔서 질의응답까지 마치신 박근혜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빈 여러분께서도 박수로서 박 후보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